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종이 가장 미안했던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세종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종이 두려워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왕, 성군, 개혁군주로 불리는 세종대왕도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외적의 침입도 신하들의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세종이 가장 먼저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이 그를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당시 조선은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고 오랜 시간 공부해야 겨우 익힐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양반 계층뿐이었고 대다수 백성들은 평생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세종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은 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들이 법을 악용해도 백성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세종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세워도 백성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지식의 독점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소수의 양반들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들만이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모르면 그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재능과 지혜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결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말이죠. 실록을 보면 세종이 이런 고민을 신하들에게 자주 토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해한다. 그를 몰라서 송사 하나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품고 살아간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세종의 이런 발언에서 우리는 그가 느낀 절박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종은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있어도 백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고요? 역사를 보면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튼튼한 성곽이 있어도 무너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었고 나라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 백성들이 여전히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언젠가 이 나라는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깨우는 혁명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죠. 물론 신하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까지 나서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국 문자를 버리고 우리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글을 모르는 나라, 지식이 소수에게만 독점되는 나라, 백성이 잠들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완성했습니다. 세종의 서문을 보면 이런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문장 하나하나에 세종의 두려움과 사명감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을 바꾸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두려움 말이죠. 한글 창제는 바로 이런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종의 두 번째 두려움은 자신이 죽은 뒤 모든 개혁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수많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 음악 정리, 의학 발전, 법전 정비, 군사제도 개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냈죠. 하지만 세종은 이런 개혁들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만 유지되고 죽으면 모두 사라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의 우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신하들 중 상당수가 세종의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한글 창제를 반대한 것도 그렇고 과학기구 제작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불평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왕께서는 백성을 너무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왕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신하들도 있었죠. 세종은 자신의 강력한 의지로 이런 반대를 억누르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왕이 자신만큼 의지가 강할까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개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종은 이것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특히 아들인 문종을 보면서 더욱 그랬을 겁니다. 문종은 착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왕세자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큼 강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실제로 문종은 세종이 죽은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은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종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죠. 그래서 세종은 기록에 집착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한글을 만들 때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상세한 설명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두 기록했죠. 과학기구를 만들 때도 제작 방법과 사용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법을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은 실록 편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자신의 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실록은 조선왕조실록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상세한 기록 중 하나입니다. 세종은 제도를 만들 때도 자신이 없어도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왕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 말이죠. 지편전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뛰어난 학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렇게 지식과 개혁 정신이 이어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남기고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 그것을 이어갈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욱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세종을 끊임없이 일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이루고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역사는 세종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은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퍼져나갔고 결국 우리 민족의 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과 제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조선 사회의 기반이 되었죠. 하지만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하고 두려웠을 뿐입니다. 세종의 세 번째 두려움, 어쩌면 가장 개인적이고 절박한 두려움은 자신의 몸이 먼저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병이 심각했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눈이 아프고 침침해졌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세종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두통이 심해졌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뇨병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말년에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이 병 때문에 정사를 볼 수 없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신하들이 온천에 가서 요양하시라고 권하기도 했죠. 하지만 세종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통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세종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 조급함은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세종이 과로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신하들이 쉬라고 권해도 쉬지 않았고 병이 나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공포가 세종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학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전을 정비해야 하는데, 영토를 확장해야 하는데,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언제 완전히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종은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놀라서 급히 의원을 불렀고 의원이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세종은 며칠 후 다시 정사에 복귀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세종은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글을 만들 때 세종의 조급함은 절정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나이 50을 넘긴 세종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바꾸고 천천히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세종의 이런 조급함은 때로는 신하들과의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너무 서두른다고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이것을 끝내지 못하면 누가 하겠는가? 다음 왕이 할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이 세종을 지배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의 우려는 정확했습니다. 세종이 죽은 후 조선의 왕들 중에서 세종만큼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한 왕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결국 세종은 자신의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일했습니다. 5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53세는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천수를 누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 본인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의 절반도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 세 가지 두려움을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종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적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두려웠을 테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걱정했겠지만 세종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깨우기 전에 시간이 다할까봐, 개혁을 완성하기 전에 자신이 죽을까봐
몸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세종을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세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매 순간 집중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일을 멈추지 않았고 반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두려움은 세종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쉴 수 없었고 평생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들이 사라질까봐 걱정했고 백성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성공한 왕, 위대한 군주였지만 내면은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이 그를 모르는 나라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개혁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시간이 부족하다는 두려움.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세종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고 동시에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느끼는 두려움 말이죠. 세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책임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세종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